7월 3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아, 기다렸습니다. 네. 3주 차에 돌아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십니다. 한정혜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정말 저희 스튜디오가 그리우셨죠? 보고 싶었어요. 의원님 맞습니까? 진짜로. 아 네, 진짜? 진짜로. 아 네, 감격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감격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안 계신 사이에 일이 많았습니다. 예. 제가 없었던 건 며칠 안 되고. 왜 이렇게 계속 저기 빠지신 겁니까? 일이 많으셔가지고. 네. 네. 저기 영국 그 기후 행동 주간 행사 거기 좀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영국은 석탄 화력 발전소 완전히 폐지했거든요. 2024년에 석탄 산업을 아예 폐지. 석탄 화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를. 네, 물론 가스 발전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 이제 예.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한 이후의 상황들 네. 이런 것들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해에 그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했어요. 그 탈석탄 동맹이 영국하고 캐나다가 예. 두 개가 공동 의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만들고 40여 개 넘는 나라가 예.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이제 가입을 하고 우리가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는 이 일종의 폐쇄 조치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큰 선언은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내용과 관련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듣고 싶어하고 해서 그런 것들 논의하고 네. 뭐 계획들도 좀 비교하고 예. 각국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좀 뭐 이렇게 보고 얘기도 예. 하고 왔는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 우리는. 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당장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숫자 4,755조가 투자가 되기로 했고요. 10년간. 그리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가동이 됩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이렇게 했는데 네.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그 예산 전국을 예. 거치면서 예. 의원님들이 막 우리 지역에 10억짜리 뭐 20억짜리 뭐 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 동네 예, 예산을 우리 동네 뭐 이렇게 했는데.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단위가 저도 자꾸 4,755억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단위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되는 숫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면 이게 가늠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인가 사실 현대그룹에서 새만금의 9조짜리 네, 9조.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만 해도 전부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면 눈치로 이러면서 이렇게 예. 하다가 이제는 이게 반도체 팹은 이제 하나 하는데 들어가는 단위가 뭐 엄청나게 예. 많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호남에 네. 이제 반도체 팹이 모두 4기가 들어가고 800조가 투자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충청에서 또 듣도 보도 못한 숫자가 나왔죠. 390 팹 증설 네, 팩 100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패키징 관련한 네. 부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소부장 예. 그러니까 반도체 이게 그 반도체 팹 라인이 건설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되는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산업이 키워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도체 생태계에서는 네.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2019년에 있었던 그 화이트리스트 사건 네.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맞아요. 제재로 예. 해서 반도체 독립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예, 이루어내야 소부장. 소부장 독립을 이루어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예. 시작되어서 이번에 아마 대통령님이 발표하시는 그 6월 30날 그 발표 때 29일이죠. 29일 발표 때 그 솔브레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와서 회사 대표가 나와서 그때 얘기를 하던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국산화를 하기 시작해서 상당 부분 네. 사실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것하고 소부장. 예, 그 소비장 결국은 그 밸류 체인을 잘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국내에서 최대한 가능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네. 하면 그냥 삼성, SK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왜 자동차 만들 때 수많은 부품들이. 기업들이 부품 예. 기업들이 해서 와 3만 개가 넘어 맞아요. 예 관련된 기업이 이런 것처럼 예. 반도체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간에는 사실 글로벌 이게 체인망 공급망이 있어서 그닥 뭐 우리가 안 해도 되고 잘하는 데 있으니까 거기 거 갖다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경험한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기술력도 갖고 있고 만들 수 있어야 해. 이렇게 네. 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소부장과 관련된 몇 군데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 네. 이 거기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남권에 폐업이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관련되는 기업들은 동남과 대경, 충청권에 안착을 돼야지만 네. 그걸 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메가 프로젝트화하고 국가적 상황이 명운이 되는 걸린. 거고 명운이 예. 걸린 거고 저는 사실 이거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야 진정한 균형 발전, 지방 주도 성장 그리고 약간 이건 이제 누가 저보고 국뽕이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대한민국 전성 시대 대체 불가 대한민국 네. 전성 시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반도체 사이클은 반도체가 활황기에는 막 생산해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약간 여기 내리막길 들어갈 때 투자를 좀 했었어요. 네.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또 활황기가 될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활황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아주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보면 받아들이는 게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극적인 전환을 이뤄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반도체 또는 AI와 관련된 주도권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대한민국이 저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 향후에도 라고 하는 게 이번 발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읽어요. 예. 뭐 그런 정도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젝트가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서포트도 하고 네. 뭐 갈등 관리 잘 해나가면서 한다고 하면 정말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 전성시대 네. 임기 내에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오늘 아침 기후부 장관께서 라디오 출연하셔서 어제도 마찬가지고 신규 원전이 네네.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전력과 필요합니다. 용수가 예, 제일 예.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 물 부족 또는 또 전기가 없어서 24시간 풀 네네.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예, 원전 건 이후로 이제 불안감이 그렇습니다. 있죠. 크죠. 예. 그건 이제 원전을 잘못 운영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 지진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예, 비롯된 부분이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전기 공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2차 전기본 계획 그러니까 2040년까지 어떻게 전기의 공급 계획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되게 수요를 감안해서 그 계획을 세우는데 예.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우리가 이제 뭐 이 정도는 자동으로 좀 늘어날 거야 전력화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기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뛰어넘는 상당 부분 뛰어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원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규 원전에 대한 검토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로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신규 있어요. 원전 뭐 SMR 또는 뭐 그 혁신적 그 소형 원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가 네. 뭐 1960년대 70년대 중화공업 국가로 성장해 왔다면 그렇습니다. 21세기 2026년에는 좀 새로운 네. AI 강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어떤 건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전과 관련한 것은 딱히 이번에 플러스 되는 메가 프로젝트뿐 아니라 용인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지점에 있어서도 용인에도 지금 확보된 전기가 그러니까 용인이 기간을 당겨서 2040년까지 완료를 한다라고 치면 네. 그때까지 우리가 공급해줘야 되는 전기가 있는데
그게 여전히 아직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개런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서남권이나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라고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기저발전으로서 어떤 것을 집어넣을 것이냐 할 때 원전을 넣는데 사실 대형 원전은 너무 이렇게 출력 제한이 어렵기 때문에 출력 제한과 관련한 또는 출력의 변동성을 가지기 위한 기술력이 우리가 그렇게 아직 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막 일정 부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여러 가지 점검을 해가면서. 그래서 그런 출력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는 방식의 SMR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부과돼야 되고 특히나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게 안 되었을 때 재생에너지의 그런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으로라도 가스 발전, 그러니까 천연가스 발전 같은 것들이 개런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시적으로 그거는 2040년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린 수소나 또는 핑크 수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소를 에너지 자원화 해가지고 그걸 통한 가스 발전, 수소 발전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의 프로젝트 또는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열어놓고 해야지만이 이 프로젝트가 대체 불가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전성시대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걸 딱 막아놓은 상태에서 뭐 원전도 안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이게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적인 경제 규모로만 가지고 자생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 규모이고 국가라면은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수출 주도 성장을 해왔고 수출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오곤 하는 걸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굉장히 큰 장이 열려 있고 이 장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 이 시장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한다. 그리고 활용하는 차원과 더불어서 정말 극적인 드라마틱한 위치를 선점한다. 라고 하는 걸로 보면 이걸 그렇게 그 막 한없는 그런 갈등 논의로만 시간을 보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런 것들을 모아내는 좀 약간 그 용광로처럼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해하고 이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그런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기구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네네. 당에서 출범하는 건데요. 네.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주로? 저희가 일단 이제 입법적으로 정부하고 좀 얘기를 해서 입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 우선 과제를 예. 좀 선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예산.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부안이 예산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던 예산안이 더 플러스돼서 나와야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입법으로 예를 들어서 아주 속도감 있는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인허가 같은 것들을 확 줄여가지고 진행한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바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아니하고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네.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해당 상임위에 나눠주고 네. 연말에 예산 그 국회 할 때 챙길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물관리 기본법, 수도법, 산업입비법 네. 개정안,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 같은 게 네.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법안들을 다 추진을 하려면 어쨌든 국회가 힘을 모아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국회, 정부, 기업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좀 대도약을 하자라는 네. 제안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상임위 배분 문제로 싹 보이콧 입장입니다. 보이콧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다음 주에는 나머지 상임위도 일단 위원장을 저희가 선출을 해서 상임위 가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뉴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음 주에 나머지 위원장도 싹 다 민주당 주도로 선출한다. 일단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그냥 한없이 기다렸을 때까지 해당 상임위를 예. 우리가 이제 열어달라고는 하지만 위원장이 없으면 어떻게 물론 이제 임시로 뭐 위원장을 한 분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협상이 잘 되어서 해당 상임위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돼서 다시 이렇게 내어주더라도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긴급 파괴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해서 지금 원내에다가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예. 그렇게 하자라고 할 다음 주 생각입니다. 초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주 초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죠. 예. 저희가 이제 워크샵 하면서 그런 것들도 좀 의지를 모으겠지만 예. 그렇게 모아보고 다음 주 초에 한 번 더 협상하고 하는 걸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주 중에는 어쨌든 예. 의장님께 국회의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고 해서 다음 주에 결론을 내겠다. 네, 예, 내야 될 상임위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네. 더 늦출 시간이 없다. 그렇습니다. 7월 국회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예. 7월 국회가 이제 그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7월 국회가 시작되는데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데는 국회 이제 소집을 해서 열 텐데 간사도 뭐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소위도 꾸리고 해가지고 법안 넘어오는 것들 상정하고 좀 하십시다라고 하는 걸 할 텐데 나머지 그런 뭐 아시겠지만 몇 개 주요한 상임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산자위, 아무것도- 국토 이런 데가 전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국회의원 안 하고 쪽에, 예.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시기에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이렇게 빨리빨리 가나라고 해서 이제 불안한데 우리는 뭘 해야 되지라고 해서 거기도 또 나름대로 속도를 낼 텐데 예. 국회가 그 정도를 뒷받침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도 국회 뭐 하냐? 직무유기 이렇게 생각할까요? 예, 뭐 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요. 예.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돼서 다시 위원장 재선출을 하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가 네. 큰 역할, 특히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입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법과 예산,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대통령께서 모든 그 지원을 다 하겠다. 특히 이제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좋은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 그렇지 아니에요. 않으면 그게 우리 다 주말 네. 부부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저희가 그 아까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뭐 산업입지법 여기에서 물관리기본법하고 뭐 수도법 이런 거는 사실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나올 걸 예상하고 제가 법을 낸 건 아니거든요. 제가 네. 법을 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이미 용인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AIDC AI 그 데이터 센터가 많이 공급되는 계획들이 다 나오면서 이게 결국은 전기와 물과 관련한 특히 물 공급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첨단 산업에 대해서 물 공급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국회 물포럼 제가 회장이어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이게 법을 만들어서 냈어요. 냈고 수도법도 지금은 국가 계획을 기본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데 5년에 한 번씩 기본 계획을 변화한다라고 하는 게 늦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최대한 빨리빨리 하도록 하자라고 자주자주 볼 수 있게 예. 이렇게 한 거였는데 마치 메가 프로젝트를 알고 한 것처럼 했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네. 딱 맞아떨어졌다는 말씀드리고 그 학교 문제도 예.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법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예, 그래서 통합특별시에 지금 이제 김대중 교육감께서 충분히 통합특별시장과 논의를 해서 예. 학교와 관련한 특별하게 그 우수한 정주 여건과 그런 것들을 갖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가 다. 예, 그렇습니다. 마련이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을 때 정주 여건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왔을 때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앞서 말씀 주신 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 내 완공을 목표로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체로 한 9년, 용인만 하더라도 되니 안 되니 9년인데 이게 4년 임기 안에 될까? 됩니다. 용인은 네. 일단 인허가가 한 1년 반 정도 걸렸는데요. 그것이 용인 이제 클러스터가 입지 조건이 깎고 정리하고 하는 단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삼성이 텍사스인가요? 미국에 투자한 거 보면 21년에 계획 발표하고 올해인가 가동이 들어갔거든요. 오. 올해인가 지난해인가. 그러니까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4년 실제로. 만에 거의 한 그리고 거네요. TSMC가 일본의 네. 그 설립한 팹의 경우에도 네. 그것도 2년인가 3년 만에 설치가 끝이 났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TSMC는 일본에 팹을 지었군요. 네. 뭐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무슨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없고 이미 산업 단지화 되어 있어서 인허가와 관련된 것이 불필요하거나 네네네. 그 별로 기간이 걸리지 않아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아예 뭐 그렇죠. 들어가지 않는 거죠. 도시도 들어가지 재개발이 제일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용인의 경우와 다르다. 용인 경우와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군요.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 사례들을 이렇게 보시면 일본의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아마 공장 부지와 관련된 이미 산업 단지 내에 네. 설치했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2년 내에 그걸 끝일 수 있었던 게 24시간 공장 건설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건설이라고 하면 그냥 낮 동안만 건설이 들어가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24시간 예. 내내 그 작업을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빨리 당길 수가 있었고 미국의 예.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이미 부지가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정지가 되어 있고 한 경우에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없다. 그래서 네. 아마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네. 보는 거죠. 그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에서 AI 관련해서 클라우드 추진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또 중국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코스피가 8,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네. 공급 과잉으로 되겠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찬반 양론이 뭐 이렇게 일고 있는데요. 공급 과잉 아직은 공급 과잉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가가 약간 출렁이는 것과 네. 수요 공급이 맞느냐 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년 반도체 공급이 증가하는 게 지금 2030년 정도까지 지금보다 한 3배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 더 HBM이 필요하다라고 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전 세계에서 메타가 필요한 그렇습니다. 소유 양인 거죠. 그렇게 갑자기 메타가 우리가 좀 남는 여유 공간을 AI 데이터 센터로 쓰실 수 있게 임대해드릴게요라고 예. 하는 예. 거 발표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는 아니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 예. AI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피지컬 AI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노트북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구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는 그렇죠. AI가 예. 나오는 시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로봇이. 그러니까 지금은 예. 우리가 생성형 AI 시대지만 2030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그걸 무슨 내 친구 AI. 내 친구 내 친구 AI. 나의 나와 동반자 함께, AI. 나와 함께 장 보러 가는 AI. 그래서 예. 그래서 좀 다른 세상이다. 예, 다른 세상이고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저는 뭐 그 연예인들이 지금 노래를 하지만 뒤에 백댄서가 AI가 피지컬 AI가 백댄서가 될 수도 있다. 예. 예.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요새 의원님 음원도 다 AI 음원이 많대요. 많죠. 예. 그래서 음악권 저작권 협회에서도 예. 어느 정도까지를 수용할 저작권을 인정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렇군요. 정도까지를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반도체가 네. 예, 쓰여집니다. 메모리가 쓰여질 거여서 예. 그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가 발표가 있을 때마다 출렁출렁 하는 것과 반도체에 관련한 수요 공급은 조금 분리해서 보시는 것이 좋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오늘 또 그 코스피를 기대하는 분들이 계셔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삼전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주가는 여전히 계속 파란 나라여서 이것도 좀 어떻게 그 변화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제가 근데 뭐 바이오나 저희가 이제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 약속드린 게 A, B, C, D, E, F. 네. AI, 바이오, 네. 뭐 컬처, 디펜스, 예. 뭐 그다음에 에너지 뭐 이렇게 했는데요. 예. 요 관련한 저는 종목들은 지난해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지금 보면 파랗다고는 하시지만 거의 다 올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바이오 발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이제 약과 관련해서 네. 약과 관련한 원천 특효의 시기가 만료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우리가 원천 그 특효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네. 라고 했던 것이 만료되는 것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복제약이 이제 자유롭게 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음흠. 복제약의 최적의 국가 가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예. 뭐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저 우리 뭐 저기 여러 회사들. 예, 뭐 예. 회사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과 관련한 대부분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그게 되었고 스위스 같은 데가 드디어 한국으로부터 약을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에? 예. 많이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가요? 예, 스위스가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로부터 뭘 샀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것이 거꾸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잠재력, 그러니까 생산 제조 기지로서의 대한민국의 잠재력, 특히나 예. A, B, C, D, E, F와 관련한 그것들은 저는 앞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갑작스럽게 지금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출렁거림이 너무 심한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자본시장을 이게 이제 워낙 많이 상승이 되고 해외에서 자유롭게 투자도 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도.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이 출렁거림이 좀 더 심하기도 한데 그 과정들을 좀 거쳐야 하는 시기이긴 하다. 이러면서 더 단단해질 그렇습니다. 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1년에 2배 이상.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자, 의원님 그 백악관에서요. 쿠팡이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됐다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미국 하원 법사위가 쿠팡의 일방 주장을 반영한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이 다시 또 차별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옹호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도대체 쿠팡의 로비는 어디까지인 거냐? 그렇죠. 이게 보면 완전히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네.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어떻게 보면 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국내적인 상황을 이걸 통상이나 뭐 안보 사항으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하는 범주 오류도 좀 있다. 범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예. 만약에 이걸 통해서 관세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다 보면은 사후적 보복으로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법에 따라 가지고 네. 한 것인데 그것을 국내법에 따라서 어떤 제재를 받은 국내법에 따라서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많습니다. 뭐 SK도 있고 우리 뭐 그 카드 회사도 있었었고 많았지 않습니까? 네. 많았는데 그 기업들은 그냥 우리 국내법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쿠팡만 국내법에 따라서 쿠팡이 국내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인데 예. 그거를 오롯이 가져가 가지고 미국 하원에다가 약간 일러주듯이 했고 순수히 그 말만을 근거로 해가지고 네.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방식인데 이건 굉장히 비판의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코스피 이제 2배로 오르고 분위기는 좋지만 여전히 우리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물가고 하나는 환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가 가장 좀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제 한성숙 총리께서 물가 문제를 그 점검하시고 오늘은 또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네. 홍수 문제를 살펴보신다는 이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파가 이것도 이제 폭염과 장마 아직 장마 시작 안 됐는데 하여간 생육 부진으로 인해서 37.1%가 올랐고요. 뭐 휘발유, 항공유 뭐 할 거 없고 그리고 쌀이 11.7, 계란이 10.3, 그다음에 이제 한우가 7.5. 그게 올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란 미국 전쟁이 막 진행 중일 때 그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가의 영향은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맞아요. 그 전에 여파가. 있었던 유가의 영향하에 우리가 이제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긴 했습니다만 최고 가격도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네. 그 가격 하에 온갖 물류 비용, 기본 비용, 그다음에 플라스틱 비용 많이 네. 쓰이는데 뭐 비닐도 그렇고 예. 공급조차가 어려웠지만 그 공급도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공급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사야 하는 모든 물건들의 원가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물가가 조금 높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세금과 관련한 사항들은 좀 살펴봤으면 했는데 이게 참 우리가 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 농산물이 죽기를 바라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수요 공급을 못 맞추는 것들이 있는데 관리를 좀 잘 하도록 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 장마가 시작되고 나면 그 부분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다만 저희가 물가 관리하기 위해서 뭐 계란도 뭐 2억 개를 더 수입을 하고 저희가 수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부적으로 내에서 국내 이제 어쨌든 그 산지에서 그것을 키워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싼 원가를 들여가지고 키워냈는데 이것이 시장에서의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그분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뭐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할인 조치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OECD가 2016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눈에 띄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조언을 했어요. 네네. 한국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세수 비중이 3.0%인데 OECD 평균의 1.6%의 한 2배 정도가 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29.4%인데 OECD 평균이 56.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또 우리가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제 보유세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OECD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이제 OECD 국가 대부분이 보유세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요. 네. 편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OECD는 그것이 그 기준이 좀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이 복잡한 세제와 관련한 부분들을 보유세 중심으로 좀 재편을 하자. 네.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 그걸 다 모아가지고 네. 종부세, 재산세, 거래세 이걸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취득세까지를 네. 포함해서 한번 놓고 보자고 하니까 아마 이번에 그 제 예상키로는 7월 달에 나오는 정부의 세제 개편 안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대통령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예. 거 관련한 그 관심 내지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말씀도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 내용들이 아마 검토되고 일정 부분 세제 개편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개편안을 가지고 저희가 국회에서 그건 아마 이제 연말에 세제 개편안 논의하고 할 때까지 정리를 하니까 그때까지 뭐 국민들의 여러 의견이나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 논의해서 제도 개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짧게 3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개정 TF 어제 민주당에서 만들었는데요. 네, 정책위 원내 법사위. 네. 예. 어떤 방안이 나오는 겁니까? 뭐 시민을 위한 그 형사법 개정안 토론회도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큰 원칙 하에 예. 이 보안수사 요구권이 남는 건데 보안수사 요구권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그렇죠. 형사사법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고 특히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제대로 예. 그 법적 처벌을 받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돼야 된다. 예. 요것에서 벗어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여서 꼼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 워크숍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지켜보고 다음 주에 또 상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